이런 말도 안 해. 새끼들이. 아이고 이거 욕하다 이거 또. 그러니까 이게 뭘 이재명 지사가 제안을 했나를 좀 상세하게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안녕하세요. 맨인블랙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전국이라서 마스크를 끼고 방송을 하려다 이 정도로 가려버리면은 그건 좀 너무 심하다고 우리 한 PD가 마스크는 벗자 해서 지금 벗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제일 답답한 건 커피를 마실 수가 없어요. 불편했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을 좀 장기간 중단했었죠. 그거는 제가 없어도 충분히 이재명이라는 분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잘 돌아갔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많이 현역 의원들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 되겠구나. 그리고 특히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근래에 제가 약간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나서야겠다. 제가 뭐 큰 힘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 되겠다. 이 시점에. 그러고 제 그 멘트라든가 이 말이 좀 바뀔 겁니다. 왜냐면 이전에 이재명 지사님이 뭐 성남시장이었고 경기도지사였을 때 그때도 뭐 막중한 책임을 지셨지만 그때는 저를 좀 알리기도 하고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강한 어필도 할 겸해서 상당히 거친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건 또 꼭 그런 것보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언제 또 그렇게 나올지 저 잘 가늠할 수 없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이제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완벽한. 그것도 1등. 그 대선 주자를, 후보를 지금 지원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경망스럽게 너무 그 무지막지한 말은 가능하면 삼가하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너무 화가 나서 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용서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시점을 택한 건 국민의힘의 그 당이 완전히 환골탈태를 했잖아요. 이걸 보고 환골탈태라고 하죠. 저는 그 당이 그렇게 모습이 변하는 걸 처음엔 좀 가소롭게 생각했어요. 저까지 그 뭐 하는 일이 저렇지 저것도 한 번에 퍼포먼스고 뭐 끝날 거다 했는데 하는 걸 보니까 당이 바뀌어요. 당의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대표가.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건 관계가 없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정치라는 건 보여지는 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준석이라는 그 당 대표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당이 평균 연령이 거의 청년로 떨어졌습니다. 거기가 원래 당 자체가 면면이 내려오는 보수 꼴통 집단입니다. 그리고 늙은 집단. 그게 물리적인 나이를 떠나서 굉장히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나이 든 사람이 당을 꾸려가고 젊은 사람이 설사 이타손 치더라도 늙은이들 같은 행세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역전된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치는 이게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서고금의 어떤 정치인들도 해주겠다고는 하나 거의 말로 끝내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 저 이재명 지사님 경우는 말과 행동이 하나로 같이 움직입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본 사람 중에. 보통 어떤 정치인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아주 화려하게 구사는 하나 책임지는 일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유권자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도 알아서 골라 듣습니다. 저 중에 몇 가지나 해줄래나 저거 들으면서 기분 좋아서 스스로 기분 좋아서 박수 쳐주는 거지 정치인이 약속하는 걸 저 사람이 지킬 것이다 하고 듣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요번에 그 우리가 많은 힘을 보태서 지금 현재 뭐 별 탈 없이 대통령직을 굉장히 수행을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도 뭐 한 10개월 정도 남았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너무 빨리 갑니다. 그러면 이분이
정치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제 생각엔 그래요. 한 번만 더 이 시간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앞에는 그야말로 엉겹결에 본인이 꿈을 갖고 있었는지 그건 전 모릅니다만은 엉겹결에 그 자리에 가신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에 그 사람을 보필하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엉겹결에 그래가지고 수많은 오류가 있었고 그 인사 문제 특히 그랬는데도 이 정도면은 대통령 개인의 역량으로 온 겁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해올 때 주변 참모나 혹은 당뇨나 그래 당에 그러니까 일테면 뭐 민주당이지요. 그 당의 도움이 너무 미미하고 작았습니다. 어쩔 때는 방해가 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캐비닛이 없어서 그랬죠. 이 양반이 정치가 일천했잖아요. 국회의원 초선하다가 뭐 대선 후보 돼가지고 정신없이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안철수 쫓아다니다 뭐 쫓아다니다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는 도중에 이걸 천재이루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중에 하나입니다. 그 탄핵 정국이 발생했죠. 그때 그냥 제가 이전 방송에도 말했지만 얻어 걸린 겁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이건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물론 준비는 뭐 정당이니까 했겠지만은 제가 왜 얻어 걸렸다는 말을 하느냐면요. 그만큼 준비가 없이 이 정권을 인수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검증된 인력 풀을 활용하지 못해요. 있어야지요. 이게 느닷없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러고 인수위 기간도 없었어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냥 업무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정도로 해서 지금까지 왔으면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사실. 물론 뭐 과오도 있었죠. 대통령이 뭐 신입니까?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대놓고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대통령들의 잘못을 갖고 집어낼 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수행을 하면서 잘못한 부분을 집어내면 거의 없어요. 다른 지도자들이랑 비교를 할 때. 근데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이재명 지사를 얘기하고 있는 중에 비교를 한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행동으로 정치는 말로 하는 이것이 예술도 예술일 수도 있고 뭐 직업이죠. 말하자면 어떤 개인의.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정도 그 열악한 상황에서 행동을 많이 보여준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정치 철학으로 간 거죠. 이건 주변 참모들이 어떤 형태로 임무를 천거하고 이런 부분이 이 대통령이 그건 안 돼.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소 같아요. 진짜 살 많이 빠졌다. 살 좀 그렇군요. 나 살이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심각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전에 방송을 할 때 보면 쌕쌕쌕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봐도 난 쌕쌕 안 돼요. 한 12kg를 감량했습니다. 12kg. 3개월 정도에. 근데 왜 난데없이 갑자기 이 말 3,000% 빠진다. 이야. 화면 보니까 너무 날씬해진 거예요. 그래서 3,000% 확 빠졌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기왕 시작된 김에 뭐 한번 해볼게요. 이 몸을 뺀 게 너무 걷는 게 힘이 들어요. 이제 제가 몇 킬로까지 나갔냐면 89킬로까지 나가대요. 그게 제가 거의 90킬로 육박했죠. 키는 얼마예요? 178cm였는데 지금 좀 줄어든 것 같아, 구부러져서. 근데 아무튼 이러다 죽겠다. 헉헉대고 또 고혈압도 있고 한데 술도 또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몸을 좀 빼봐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뭐 먹고 운동하고 빼고 그런다는데 제가 단단히만 먹고 요새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점심 한 끼만 먹어요. 점심 한 끼. 그러니까 오늘 말하자면 점심 한 끼를 먹으면 내일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러니까 점심을 뭐 조금 먹는 건 아니죠. 넉넉하게 아이고 배불러다 이제 그만 먹자 할 정도로 먹어요. 그러고는 저녁도 안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이제 한 끼를 먹죠. 많이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점심 한 끼만 먹고 그 다음날은 두 끼를 먹어요. 그럼 그렇게 많이 굶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걸음을 한 10,000보쯤 걸어요. 내가 매일. 내가 따로 뭐 트레이닝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걷는데 이게 한 달쯤 하니까 한 5kg가 빠져요. 그래서 이거 되겠다. 재밌다. 그래서 제가 체험으로 얻은 결과 운동으로 살 뺀다는 건 내가 볼 때 순 거짓말입니다. 그 개뻥. 무조건 굶어야 돼. 굶어야 빠지지. 먹을 거 다 먹고 운동해서 살 뺐다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그건 순 구라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입니다. 작게 먹고 그 대신 이제 무슨 과일도 좀 먹고 뭐 제가 당근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생으로 먹는 걸. 근데 아무튼 배가 고팠어요. 굉장히. 그래도 안 먹고 버틴 게 3개월 지나니까 한 10kg가 빠져요. 그렇게 3개월 하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걸 보존해야겠다. 이제 먹고 싶어도 이러다 다시 찌면 나는 이제 큰일이다. 절대로 그리 안 돌아갈 거다 하고 작정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말라 보이는데 그래 이제 이게 제 신상 발언입니다. 근데 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저 사람이 자꾸 난데없이 치고 들어와서 뭐 시간만 낭비했네. 이게 말이 좀 헷갈렸잖아. 지금 떴잖아 이제. 근데 어쨌거나 여야 의원들 나는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 당 의원들한테 제가 좀 더 점수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그 의정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고 난 아주 격렬하지요. 그 의정 활동이라든가 그 사람들 인품 뭐 이런 거 전부. 근데 그 전투력 어쨌거나 자기 정당의 색깔을 제대로 드러내면서 물불 안 가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도 아무튼 막 대듭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사람 질리게 하지요. 이전에 내가 유튜브 방송하면서도 늘 했던 얘기가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을 내가 아주 지금도 이게 도대체 왜 저러고 국회의원을 헤쳐먹고 있나 하고 아직도 사실은 화가 나요. 뭔 일이 터져도 그 일에 대해서 방어를 안 해줍니다. 자기 당에서 일어나고 동료가 그러고 또 혹은 그 지지자가 어떻게 했거나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순환을 당해도 그냥 소 닭보듯 합니다. 그거 소 닭보듯 한다는 말이 맞나? 그런데 이게 원래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방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언론사가 문제가 있으면 언론사에 대고 들이대든가 그냥 남일 보듯이 뭐 나머지 간 건데 불구경하듯이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그냥 국회의원이나 잘 헤쳐먹자고 그런 것 같아. 자유당, 자유한국당, 아니 참 국민의힘 당이지요. 미안합니다. 국진당 그 당은 그 전투력을 보면요. 내가 지금 내가 이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 유권자들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지역 유권자. 그러면 유권자 지형이 예전 같질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이번에 이준석이라는 그쪽에서 보자면 어두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자면 걸출한 인물이 하나가 탄생한 겁니다. 이 정치 한가운데 그 사람의 정치적인 역량 이런 거 다 떠나서 어떤 파격이죠. 이건 혁명입니다. 어떻게 36살 먹은 36살이라는 물리적인 나이가 작은 나이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나이가 젊고 힘있고 또 영리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영그럽다는 거하고는 좀 틀리지만은 기발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건 그때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늙은 나이예요, 사실. 36이라는 나이도.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당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방송에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가서 그냥 이제 말을 나불나불 잘하니까 나불나불 이건 좀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때 되든 안 되든 쉴 틈 없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쉼표가 없어요. 속사포입니다. 속사포. 그리고 더듬 버벅대질 않아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야 정말 청산유수가 따로 없구나. 그러니까 래퍼 같아요. 래퍼. 어쨌거나 택도 없다고 생각하던 일이 벌어진 게 그 젊은이를 지금 당 대표를 만들었어요. 당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에서 만든다는 건 한계가 있죠. 조직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당 밖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젊은 세대가 제가 아까 우리 한 PD랑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보통 그 국민의힘 당의 그 공격수들이 영남 사람, 그 뭐 태반이 영남이니까 우선 그렇긴 하지만 대구 경북 사람들로 해서 그걸 믿거니 하고 막 아무 말이나 대래 조집니다. 또 당선될 거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뭐 해도 되지요. 그거랑 똑같이 그러면 전라도에 출신 광주건 어디 그러면 거기 우리 저 민주당 쪽에 국회의원들 누가 좀 강하게 좀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웬만하면 붙지요. 더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일 테니까 왜 이렇게 점자들 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라는 그 현상이 그 당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그 힘이 만들어진 거예요.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을 돌렸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왜 이 방송을 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서둘러서 지금 별로 크게 준비도 안 됐습니다. 원래 그냥 하던 대로 나불대는 거예요. 이때 지금 딱 필요한 게 이재명이다. 눈을 씻고 봐도 이 민주당에 지금 이준석이라는 이걸 필두로 변하고 있는 저 국민의힘 당을 대적할 인물이 없어요. 저기는 이미 자의에 의해건 타의에 의해서건 다른 열차를 타고 가버리고 있어요. 열차 자체가 이전에 그런 탔던 열차가 아니에요. 새로운 열차를 출발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열차를 그냥 탈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지금 그걸 구경만 하고 있는 지경이 돼 있어요. 지금 구경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하는 게 뭐였어요? 기껏 내놓는다는 수작이 경선을 연기하자. 이게 도대체 그거랑 대적할 만한 이슈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 경선을 연기하자는 건지 아니면 이슈 파이팅을 하느라고 저쪽에 저렇게 큰 뭐 사건들 막 치르면서 당이 일신해가지고 새로운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냐. 근데 도로 구태의연한 겁니다. 이게 혹시 당에서 내놓은 전략이라고 해도 말도 안 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경선 연기입니까? 그거는 그냥 한번 해본 소리겠지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사실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 스파이들이에요. 아, 정권을 이제 우리 5년 해 먹었으니까 너들도 5년 해라. 이제 또 5년 후에 또 너희가 잘못하면 우리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있나 모르겠네. 이해찬 대표가 그랬죠. 정권을 20년은 잡아야 된다고. 20년. 그 20년이라는 게 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20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권력 많이 잡아갖고 국민들한테 민주당을 잘 보여서 새로운 이제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말이죠. 관료들을 다 척결하자는 그런 거로 나는 받아들였어요. 이 세상이 말이죠. 우리가 정치를 보고 있을 때 정치인들이 다 정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설치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고 언론하고 관료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쌈 싸먹는 겁니다. 국민을.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죠, 이게. 근데도 한 개 집단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 보통 정치라는 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협동조합이라고 내가 그 전에 얘기를 했죠. 협동조합입니다. 경찰단체, 군인단체, 아니면 법관단체, 그다음에 관료단체, 언론단체, 그리고 무지몽매한 국민단체. 제일 숫자가 많죠. 그 단체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부 다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잖아요. 그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익 집단들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서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자기 지지자들을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꼭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들 잘 먹고 잘 살지 지지자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는 않아요. 정치하는 놈들은 지지하라고 사정할 때만 가서 엎드리고 가서 오뎅 먹어주고 뭐 이래저래 다니면서 절하고 별짓 다 하고 다니죠. 집에 들어가면서 그럴 겁니다. 아이 씨발 오늘 정말
참 더러운 날이네. 내가 저런 것들한테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나 하고 한탄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진심으로 그 사람들 저 국민을 위할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놈 한 놈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권 따낼 일 없나 이러고,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치니까. 그래서 제가 각 이익 집단의 그 집합체 모두 모인 게 국가잖아요.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전부 이익 집단들이라고요. 국민이 제일 큰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익이 가장 작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대충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태극기 집회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막 광화문에 지금도 집회들을 어쩌면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어디선가 또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야당이라든가 혹은 그 정광훈 씨 같이 저 사람을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대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구대기. 사람들로 취급하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도 싫어해요. 근데 목적이 필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투하하는 거죠. 투하. 저기 그냥 구대기를 투하해서 저 사람들 아이고 더러워라고 도망가게 그런 어떤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 나와서 열심히 그냥 뭘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정당을 꼭 지지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분풀이하고 오는 겁니다. 뭐 스트레스 풀고 와요. 왜냐하면 보통 집에서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보고 그랬는데 마침 우리 그 촛불 집회니 뭐 이런저런 여타 집회들이 많잖아요. 그게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여기도 한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오랜만입니다 그러고 악수하고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랑 같이 동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일 없이 여기 이렇게 기웃기웃 하다가 거기 나가면 소주라도 한 잔, 막걸리라도 한 잔 얻어먹고 태극기 하나 들고 성조기 하나 들고 뭐 이스라엘 국기 들고 일본 국기 들고 그걸 왜 자기가 하는지도 잘 모를 거라고 난 생각해요. 무조건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기분 풀로 간다고 난 생각해요. 그러면 그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활용하죠. 아무튼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방면에서 사람을 활용하는데 이 시국에 이게 비상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 민주당 측의 여당이죠. 내가 지지한 난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당 이름만 좋아합니다. 만들어낸 분들의 그걸 끌고 오신 분들의 그 피와 땀이 거기 서려 있죠. 물론 지금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피와 땀이 몇 방울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민주당이 아니에요. 이걸 왜 찍어야 되나 지금 이 사람들을 왜 지지를 해야 되나 이게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무슨 도대체 이제 이 직업적인 정치인들로 변해가지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뭐 투사 노릇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국민이 뭘 원하는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경으로 어떻게 집권을 하겠어요. 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힘을 다시 결집시켜서 민주당 본래 그 민주당의 그 성격을 찾아낼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말고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까? 당에 지분을 갖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말이에요. 이재명은 간신히 저 혼자 살아서 저기까지 온 겁니다. 당에서 언제 키워줬어 이재명을. 이재명은 지금도 당에서 죽이려고 그래. 이 미친놈들이에요 이거. 이런 인물 하나가 만들어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당에서 돈을 들여서 아니면 국민한테 홍보해서 별짓을 다 해도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돈 들여서 만들 것 같으면 누구는 못 만들어요? 도와주지도 않는데 혼자서 저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혼자서 지금. 그래서 지금은 뭐 사람이 국회의원도 뭐 여러 붙고 뭐 했지요. 그게 이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붙은 겁니다. 이전에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었어요? 지금 뭐 이재명 괜히 뭐니 이래도 전 낯간지러워서 옆에서 보면 참 에휴 그렇다고 지금 뭐 돕는다는데 내가 더 이상 험한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니까 거기 붙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안 붙었다는 그 뭐 요번에 뭐 어디 어느 신문에서 그 악의적으로 그 뭐 연판장을 뭐 돌린 뭐 60명 뭐 명단까지 다 나오대 국회의원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저 경선을 연기하자고 연판장 돌려갖고 만들었다고 이런데 그건 상당히 그건 이제 언론이 장난한 거고 그건 연판장은 아니죠. 자기들 그 정치라는 것은 계보가 있고 다 자기 패거리가 있어요. 정치라는 게 그렇죠. 사람 사는데 패거리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만들려고 열심히 하는 건 그건 박수를 쳐줘야죠. 그걸 나쁜 짓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죠. 이재명의 적으로.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 소속원들이 지지하는 자기 그룹이 틀리지 적은 아닙니다. 민주당원들이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고. 거기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낙연 혹은 저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한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거에 승복하면 돼요. 이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고 후유증을 만들어서 근데 후유증을 안 만들었는데도 지금 그 악의적인 언론이라든가 주변이 후유증이 엄청나게 심한 것처럼 몰고 갑니다. 사건이 생각해 보세요. 이 언론 행태들. 대통령이 그렇게 순방을 하고 아주 성과가 역대 가장 훌륭한 외교를 했어요. 외신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저 동아일보 김순덕이 그 여자 어떻게 생긴 여자야. 나 얼굴 자세히 보지도 않는데 김순덕이야. 여자가 맞겠지요. 그 남자 이름은 나는 그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왜냐면 그 신문 자체를 전에는 내가 조선중앙 동아 이런 것도 이렇게 휴대폰으로 구독을 이렇게 뭐가 나오나 보려고 뭔 들은 소리를 하나 보려고 했는데 어느 때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아하 나까지 이거 구독자 수에 포함되겠구나.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나? 그냥 곁눈으로 슬슬 그 구독자 안 하고 보기만 해야겠다. 한 명이라도 내가 줄여야지 얘한테 내가 구독을 해갖고 보나 싶어서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김순덕이라는 아줌마겠지? 이 아줌마가 뭐 저 문재인 대통령 저기 저 어디 스페인인가 오스트리아인가 어디죠 거기 그 방문할 때 국빈 방문을 하는데 정숙 여사님 퇴임 전에 구경시켜 주려고 일부러 이런 행사를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기사를 칼럼을 썼더라고. 난 보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아니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뭐 정치인이라도 그래도 이런 식으로 기사 이걸 도대체 기사라고 쓰나 이거 야 참 신기반기하다. 어떻게 이런 심보를 갖고 이건 이제 기자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동네에 그냥 아무 무식한 아줌마도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근데 버젓이 그 동아일보라면요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은 꽤 구독력이 높은 우리나라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서 간판처럼 내세운 글을 그따구로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런 지경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이 언론 지형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에서 이렇게 몰아세우면은 어떻게 살아남겠어? 도지사까지는 자력으로도 자기가 잘해갖고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도민 1300만입니다. 경기도민이.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건 전 국민이 뽑잖아요. 딱 한 명 뽑는 겁니다. 이런 때는 말로 하는 정치 맡아도 이것이 무지막지하게 먹힙니다. 그럼 호죽하면 아침에 뉴스 보니까 전라도에서 뭐 윤석열을 지지하는 무슨 자유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 출범시켰다고 돼 광주에서. 그래서 1000여 명이 뭐 이렇게 발기인이 있고 그래서 참 별짓 다 한다. 물론 뭐 자유주의 국가에서 누구를 지지한 거에 대해서는 그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론으로 뉴스화 되고 이런 거는 이 전라도에서까지 지금 윤석열이 이런 지지를 받는 정당이 탄생이 됐다. 이거를 지금 부각시키자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말도 안 돼. 이제 뭔가 작전인데 저것도 그건 이제 전라도라는 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전라도라는 데는 그게 무슨 독재한 거를 하고 뭐 이걸 떠나서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입니다. 정치를 바람으로 하질 않아요. 되지도 않은 사람은 거기서도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가지고 충성도가 남다르죠.
특히 민주당이라는 당을 그 동네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이 대한민국 민주당이 대주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일을 예사로 이렇게 그냥 외부에서 뭐 누구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긴 하나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 당원이라면 누구나 당의 주인이 맞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주인이고. 근데 특히 그 지역 정서가 주인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당이 잘 못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예를 쓰지, 이게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걸 찍자 이러질 않아요. 거기 사람들은 내 집안 살림을 내가 망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라도에서 왔다고 전라도 편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좀 유별나지요. 그것은 우리가 권장해야 될 일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정당을 지지를 해야죠. 그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간부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당 뭐 뽑혀갖고 국회의원 해먹고 뭐 이런저런 장차관 해먹고 이런 인간들, 그 사람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걸 봐주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반드시 판단을 다시 내려가지고 떨어질 겁니다. 아마 조금만 잘못하면. 그 전라도에서 왔다고 찍어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1등을 하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거기서 1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역으로 자기 고향에서 핍박을 받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저것도 전라도 놈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지하는 데가 전라도 쪽에서 많이 지지하니까 저거 전라도 놈이라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만들고 잘 하자 이건 떠나서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나 이걸 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횡설수설하게 돼요. 이 제목이 횡설수설입니다. 근데 진짜 횡설수설하면 안 되거든요. 제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횡설수설을 빙자해서 뼈 때리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새로 방송 복귀하는 신고 이 정도로 생각해서 조금 부드럽고 유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좀 편집해서 좀 여러 가지 걸러줘야 될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누군가, 그러니까 어린애 손이라도 빌려서 힘을 다시 받들어야 될 지경에 와 있어요. 이때 지금 힘을 여기서 놓쳐버리면 이제 관성력에 의해서 탈락입니다. 무서운 힘으로 가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난 국진당 그러는데 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국민의힘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겨뤄야 될 상대입니다. 이겨야 되니까 그걸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추접스럽게 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마땅한 후보가 제대로 된 거 한 명만 있었어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저 못 나옵니다. 애당초 저기에 거명 자체가 안 되겠죠. 어딜 검찰총장 하다가 느닷없이 대통령 하겠다고 튀어나가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 당이 이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걸 끌어다가 어떻게 이거라도 쓰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민주당에도 많은 책임이 있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 하나를 제어를 못하고 질질질질질질 끌려갖고 지금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일개 관료 하나를 통제를 못해요. 질질질질 끌려갖고. 그러면 민주당에 그렇게 그 사람을 통제를 못한다는 건 구린데가 많다는 걸로도 익히잖아요. 검찰 잘못 건드렸다 나 뒤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든 건 민주당도 반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그 사람을 키워놨어요. 되지도 않은 사람을 대통령감으로 키워놓은 겁니다. 지지율 1위잖아요. 그게 뭐 허명이든 뭐든 이 사람이 뭐 이제 요번에 공수처에서 뭐 수사를 받고
자꾸 이래가지고 뭐가 좀 떨어질래나 어쩔래나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엔 이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쪽 당에서 그만한 인물이 없어요. 지금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은 아니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거기 대표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대표가 될까? 내가 대표가 되더라도 쪽팔리지 않고 지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겠죠. 그 당에서도 어떻게 해서 아주 멋지게 이 사람을 후보를 만들까 이렇게 연구하고 있을 거고, 윤석열 본인도 내가 아주 고고한 모습으로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하자고 욕심 부린 게 아니다. 시대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선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왕에 선택을 하셨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멘트를 내일 날릴 거라면 그거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뭐 누가 써줬다고 지 말로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써줘도 틀렸다고 지적해야지. 그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하고 이준석하고 두 명을 상대해야 돼요. 이준석이라는 개인이 아니고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젊은이들입니다.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그 당이 젊어졌죠. 그거하고 극우 보수 세력이 강력히 지지하는 윤석열하고, 예전에는 한 명만 갖고 전투를 했는데 이제 둘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징성이에요.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전문의 이준석이랑 나이 비슷한 놈 하나 우리도 대표 만들고 이거 말이 되겠어요? 이미 그것은 선점이 돼가지고 두 명의 이준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끝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쟁을 2대1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제가 최초로 분석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보수 아이콘, 그거하고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 지도자 이준석. 도대체 누가 이거랑 대적하겠어요? 민주당에서 나와서 할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둘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이에요. 물리적인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의 정치 철학이 아주 젊습니다. 이준석이보다 더 젊어요. 요 수술실 CCTV 얘기 좀 보세요. 그걸 지금 막 어떤 아까 어디 산부인과 인턴이 성폭행에 가까운 짓을 그 환자 마취시켜놓고 그 지랄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 요새 요 근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거 말고도 부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의사단체에서는 왜 반대를 하냐면은 인권 침해래요. 사생활 침해. 이 의사가 사생활, 지금 거기다 수술실에다 무슨 사생활을 갖다 댑니까? 병원에 있는 동안은 사생활을 따지면 안 되죠. 병원에서 이제 공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퇴근해서 집에 갈 때 비로소 사인이 되는 겁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가운을 입고 있을 때는 공인이에요. 거기서 지 사생활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하지 말아야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은 그때는 흰 가운을 입고 병원 안에 들어섰으면 공인이에요. 사생활 침해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주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면 말인 줄 아는데 이거 무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것도 유보를 했어요. CCTV 수술실 CCTV 그건 좀 더 뭘 해야 된대나 어쩐대나 나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지 말자는 소리예요. 그런저런 걸 봐도 이 정책은 이재명 지사가 발의를 한 거예요. 도지사 때 수술실 CCTV 그것도 강제로 다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동의할 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가족하고 그 담당 의사한테 이걸 우리 CCTV로 이렇게 좀 녹화하고 싶다 할 때 의사가 이 일은 이러이러한 수술하는 과정이므로 제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서로 장치가 있어요. 무대뽀로 막 갖다 하자는 소리로 잘못. 이거 지금 언론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CCTV를 설치해 놓는다고 이제 막 무대뽀로 막 녹화해라. 이것도 아닌데. 이런 말도 안 해. 개새끼들이. 아이고, 이거 욕하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뭘 이재명 지사가 제안을 했나를 좀 상세하게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도 그렇고 무대뽀로 갖다 CCTV를 들이대고 찍어라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하고 이준석이를 둘을 합쳐도 대적할 만한 충분한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탤런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선거판에 딴 선거가 아니고 이번 선거에는 특히 이재명 지사가 필요해요. 이번 선거에는. 왜냐하면 저쪽이 함량 미달인데 포장이 교묘하게 돼가지고 좋은 상품으로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이쪽 진영에서는 좋은 제품을 어떻게 하든지 포장지를 더럽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 이 개놈의 새끼들이. 조금 부족한 제품이라도 예쁘게 포장하면 좋은 상품이 돼요. 근데 이건 멀쩡한 상품을 어떻게 하든지 누더기를 만들어서 못 쓰게 만들어갖고 헐값에 팔아버리려고 이 지경을 하는 그걸 연구를 해. 맨날 한다는 짓거리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뭐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수단을 써도 안 돼요. 문제는 데미지를 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선 후보가 돼도 이제 저쪽에서 엄청난 그 말도 안 되는 마타도가 들어올 겁니다. 막 이전에 이미 검증된 일까지 막 엊그제 갑자기 김부선이가 쑥 나왔다 쑥 들어가대. 걔는 뭐 도대체 유령이야 뭐야. 난데없이 슉 나오더니 어디로 슉 사라졌어요. 누가 그 뒤에서 이 여자를 활용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 특히 이 지지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을 지지하세요. 혹시 마뜩지 않은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해찬 대표가 그랬잖아요. 20년은 집권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집권 가장 유력한 주자잖아요. 이 사람 말고 그 자리에 다시 들어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들이대보세요. 국민이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집권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근데 이보다 더 훌륭해갖고 지지를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네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겠어요.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존경하고 좋아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당연히 그 사람을 찍어서 우선 집권을 하게 만들어야지.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명이 혹시 좀 맞듣지 않은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건 내려놓고 큰 대의를 위해서 일단 집권하자. 그러고 다시 이재명을 판단하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정에 치우쳐갖고 무슨 원수 척을 졌다고 이재명이 부모를 죽였어요. 뭐 자식을 죽였어요. 이때까지 정말 개발에 땀나게 일한 분이에요. 누구를 못되게 한 적도 없어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꼭 좋은 일만 하고 살았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그 가족 간에 무슨 다툼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한데 그건 지극히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까발려져 갖고 가족 내부에서 녹화를 해서 그거 다 알잖아요. 외부인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야말로 사적인 일입니다. 누구를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서 이해관계가 얽혀서 뭐 이익 손해를 따진 일도 아니고 집에서 식구들끼리 싸운 거예요. 싸우면 누구나 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정치인 이재명이라서 뭐 엄청난 그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것도 또 이제 대선 때 되면 또 이제 재탕 삼탕 할 겁니다. 더구나 약간 시나리오까지 짜가지고 더 나올 거예요. 이미 검증이 됐는데 아직도 그걸 지금도 민주당 지지하는 인간들도 아직도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면 그 지랄하고 있어요. 지사니 어째 나 진짜 아니 이것들은 도대체 미쳤나 싶어요. 내가 지금 요새 당원 게시판에 안 들어갑니다. 당을 내가 정말로 딱 그냥 탈당해버리고 싶은데 이걸 탈당하면 이재명을 누가 지키냐. 그래서 당비 내면서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 더 가입하라고 계속 제가 격려를 합니다. 당원이 많이 돼야 이재명을 지켜요. 제가 몇 차례 이 얘기를 했어요. 1,000원만 내면 돼요. 돈이 없으면. 그래도 충분히 그 권리당원이 되니까 많이 입당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음에 좀 더 알찬 방송을 준비해서 할 테니까 오늘은 좀 횡설수설 말 그대로 정말 횡설수설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말씀을 막 계속 앞으로는 계속 이재명 지사 얘기만 할 겁니다. 이 당분간은. 그 조국 우리 전 장관도 좀 응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똑같이 같이 맞물려 있는 일인데 그 부분도 어쩌다 한 번쯤은 같이 서로 고민하고 응원합시다. 자, 감사합니다.